보호대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할 경우에는 사실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데가 압박이 많이 가해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근육의 성장이나 이런 쪽에 오히려 방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꼭 이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셨을 때 제 생각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입니다. 중량 스쿼트 같은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할수록 무릎 관절이 건강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스쿼트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내가 이제 허벅지 근육량을 늘리는데 스쿼트 운동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을 싸고 있는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이제 대퇴사두 근육이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튼튼하게 자리 잡는다면 이제 무릎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이제 과도하게 무릎을 굴곡시켰을 때에 반월 연골판이나 이제 연골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운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쿼트 운동을 할 때 이제 이 자기 무릎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은 사람들마다 이제 근육량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하중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자기 근육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대퇴사두 근육을 이제 스쿼트로 늘리는 게 아니라 레그 익스텐전이라든지 레그 프레스 운동 같은 걸로 점차적으로 늘려준 다음에 자기 근육량을 충분히 이제 늘려준 상태로 스쿼트를 다시 하는 게 좋고, 특히 전방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스쿼트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나 흡연이 무릎 관절에 영향을 주나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일단 흡연이 특히나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흡연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내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회복이 필요할 때 충분한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염증 반응 물질들이 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음주 같은 경우도 음주를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수분 배출이 좀 늘어납니다. 이뇨 작용이 되기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좀 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겠죠. 관절 같은 경우에는 윤활 작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순환을 통해서 이제 노폐물들이나 나쁜 염증 물질들이 이제 순환이 잘 돼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음주 자체도 몸의 염증 반응을 또 이렇게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무릎 관절 건강에 아마 둘 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자주 나는데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환자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소리가 나는데 특별히 뭐 불편하진 않다, 증상이 뭐 아프진 않다든지 그러면은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리가 난다는 거는 무릎 안에 관절에서 슬개골이 순간적으로 관절 운동을 할 때 이게 아귀가 안 맞으면서 딱딱 소리가 날 수 있고요. 무릎 주변에 있는 장경인대라든지 여러 인대와 조직들, 근육이 이제 마찰을 하면서 내는 소리일 수 있거든요. 소리가 나는데 통증은 없다 그러면은 그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내가 통증이 있고 무릎이 붓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 잠기는 현상이 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절염 예방을 위해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의 예방 효과가 뭐 이렇게 확실하다 이런 근거는 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수술 직후에 뭐 재활 과정에서 이제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잡아주는 역할이 이제 보호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재활이나 이런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호대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할 경우에는 사실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데가 압박이 많이 가해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근육의 성장이나 이런 쪽에 오히려 방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꼭 이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셨을 때 제 생각에는 등산 같은 걸 혹시 가시게 되면 이제 앞쪽에 전방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슬개골 움직임을 좀 더 안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가 아마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나요?
나이가 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특히나 반월 연골판의 어떤 탄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서 퇴행성으로 이제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갔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동차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각각 구매를 해서 타고 다녀도 이제 어떤 운전 습관이나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누구는 뭐 10년, 20년 타도 문제가 없고 누구는 뭐 5년만 타도 탈이 나고 이런 걸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생활 습관에서 무릎을 많이 다칠 수 있는 양상의 생활 습관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오는 운동을 혹시 과하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특히나 등산, 아니면 과격한 스포츠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잦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상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무릎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내 생활 습관에서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근육량을 잘 유지하고 무릎에 과도하게 부하가 되는 자세나 행동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한다면 충분히 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플 때 찜질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냉찜질과 온찜질 중 어떤 방법이 무릎에 더 좋을까요? 냉찜질 같은 경우에는 급성 외상 이후에 이제 이게 조직이 붓고 열감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종을 방지하고 열감을 좀 줄여주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냉찜질하면 이제 통증 감소와 부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앓거나 조금 이제 무릎이 오랫동안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관절이 조금 뻣뻣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온찜질을 충분히 해주시면 관절이 조금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부드러워지고 이제 편안한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렇게 나눠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건강에 대한 질문들을 받고 답변을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답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 영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